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평생 듣지 못했을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대한민국의 수많은 의사들이 병원 문을 닫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만 알려주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78세에 등산을 하고 82세에 손주와 자전거를 타고 85세에도 매일 아침 자신의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국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을 알면 더 이상 반복적인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병원에 가봐도 의사들은 진료 시간 5분 안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자신의 부모님과 배우자에게는 무슨 조언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만난 8,000명 이상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제가 의사들이 자신의 가족에게만 살짝 전하는 6가지 건강 비결을 모두 공개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오늘 이 영상 한 편으로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84세 현역 의사로 활동 중인 김준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 나이에 아직도 환자를 진료하시나요? 비결이 뭔가요? 사실 저도 65세 때는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고 기억력도 점점 떨어져 환자 이름을 기억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산책을 하고 진료를 보고 저녁엔 손주들과 놀아줄 만큼 에너지가 넘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릴 것은 의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의사들이 정작 자신의 가족들에게만 알려주는 건강 비결 6가지입니다. 이 방법들은 약이나 수술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발 메모해 두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사들이 가족에게만 알려주는 아침 루틴의 비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커피를 마시며 바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자신의 가족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왜일까요? 놀랍게도 아침 첫 1시간의 활동이 그날의 에너지와 면역력을 결정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에 73세 박영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서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이 아침 루틴을 바꾸고 3주 만에 30년 전 에너지를 되찾으셨습니다. 의사들이 가족에게 알려주는 아침 황금 루틴은 이렇습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빛을 보세요. 창문을 열거나 밖에 나가서 자연광을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추고 세로토닌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게 합니다. 둘째, 물 한 잔에 레몬즙 반 개를 짜서 마시세요. 밤사이 농축된 혈액을 맑게 하고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의사들의 비밀 습관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환자들에게는 그냥 물 많이 드세요 라고만 말하죠. 셋째, 3분만 전신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특히 손가락을 깍지 끼고 위로 쭉 뻗는 동작을 10초씩 3번만 해도 어깨와 목의 혈액순환이 30% 개선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면 오히려 에너지가 떨어져요. 우리 몸은 아침에 기상 후 90분이 지나야 코르티솔 수치가 안정되는데 그때 커피를 마셔야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3주 만에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혈압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의사들이 자신의 가족에게는 절대 먹이지 않는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수많은 건강 프로그램과 다이어트 정보가 넘쳐나지만 의사들이 정작 자신의 배우자와 부모님에게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의학계의 놀라운 연구 결과 특정 음식들이 우리 뇌의 인지 기능을 최대 32%까지 저하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제 환자 중에 68세 김미영 여사님이 계셨는데 기억력 감퇴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약을 처방받으러 오셨지만 저는 그녀의 식단부터 물어봤어요. 미영 여사님은 건강에 좋다는 시판 과일 주스와 글루텐 프리 제품을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문제였던 거죠. 의사들이 가족에게만 알려주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목록입니다. 첫째, 과일 주스입니다. 놀라셨나요?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는 과일 섬유질은 제거되고 설탕만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뇌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대신 통과일을 드세요. 둘째, 저지방 표시된 제품들입니다. 지방이 제거된 자리에 설탕과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고 관절 건강을 해칩니다. 셋째,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모든 것입니다. 제로 칼로리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공감미료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파괴해 면역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의 원인이 됩니다.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면역력을 파괴하는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김미영 여사님은 이 조언을 듣고 식단을 바꾸신 지 한 달 만에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약 없이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 비결은 의사들이 가족에게만 알려주는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스트레스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명상, 운동, 취미 활동,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실제로 자신의 가족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우리 몸의 세포가 최대 15년까지 빨리 노화한다고 합니다. 노화 방지의 핵심은 바로 이 코르티솔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77세 정수영 선생님은 은퇴 후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약을 처방받으러 오셨지만 저는 그분에게 의사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4-7-8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단 2분만 해도 코르티솔 수치가 23%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감사일기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렇게 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30초 안에 빠르게 적는 것입니다. 시간 제한을 두면 뇌가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어 코르티솔 감소 효과가 더 커집니다. 셋째, 20-20-20 규칙입니다. 화면을 20분 보고 나면 20초 동안 20피트 약 6m 이상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스트레스와 불면증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 이 간단한 방법으로 눈의 피로를 줄이고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팁 하나를 더 드릴게요.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느낄 때 차가운 물로 손목을 씻습니다. 손목에는 많은 신경이 밀집해 있어 차가운 물이 자율신경계를 빠르게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수영 선생님은 이 방법을 한 달간 실천한 후 약보다 효과적이라며 놀라워하셨어요. 불면증이 크게 개선되었고 가족들도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해주었답니다. 네 번째 비결은 의사들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알려주는 관절 건강 비법입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관절 통증이죠. 많은 분들이 관절염으로 고생하시고 무릎 수술을 받거나 진통제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자신의 부모님에게는 약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놀랍게도 관절 통증의 80%는 약이나 수술 없이도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1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10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이미 여러 병원을 다니며 주사와 약을 써보셨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의사들이 실제로 자신의 부모님에게 알려주는 관절 건강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첫째, 무릎 지지대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펴고 10초 유지한 후 내리는 동작을 아침 저녁으로 10번씩만 해도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됩니다. 무릎 통증의 대부분은 주변 근육의 약화 때문이라는 사실, 많은 의사들이 환자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콜라겐 활성화 마사지입니다. 관절 주변을 가볍게 두드리는 마사지를 30초만 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콜라겐 생성이 촉진됩니다. 특히 무릎 뒤쪽과 바깥쪽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하세요. 셋째, 관절 영양소 섭취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글루코사민이나 MSM 같은 관절 영양제를 드시지만 복용 시간을 잘못 알고 계세요.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이런 영양제를 자기 전에 먹으라고 조언합니다. 수면 중에 관절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의사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비밀인데 뜨거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 관절에 30초씩 대주는 온냉. 교대요법은 염증을 빠르게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이영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들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셨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을 왜 다른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라며 의아해하셨습니다. 5번째 비결은 의사들이 가족에게만 알려주는 숙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수면은 약보다 강한 치료제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면역력과 기억력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숙면이 어려워지죠. 놀라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깊은 수면 시간이 30분만 늘어나도 다음날 인지 기능이 40%까지 향상된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 75세 박순자 할머니는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수면제에 의존하다 보니 기억력도 떨어지고 낮에도 피곤해서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의사들이 실제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알려주는 숙면 비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첫째, 90분 수면 사이클 맞추기입니다. 우리 몸은 90분 주기로 수면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이 사이클을 계산해서 취침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한다면 자정이나 오후 10시 30분에 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수면 전 블루라이트 차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주무시는데 이것이 수면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취침 90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체온 조절 수면법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샤워를 하고 시원한 침실은 약 18도에서 20도 사이에서 자는 것이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체온이 떨어질 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의사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비결인데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좌우뇌의 연결을 강화하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한 달간 실천한 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도 7시간을 꿀잠 주무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렇게 상쾌할 수도 있구나 하고 놀라워하셨죠. 마지막 6번째 비결은 의사들이 가족에게만 알려주는 면역력 강화 비법입니다. 면역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작은 감기에도 오래 시달리고 회복이 느려지는 이유가 바로 면역력 저하 때문이죠. 하지만 의사들은 자신의 가족에게는 특별한 면역력 강화 방법을 알려줍니다. 스위스 연구진의 놀라운 발견에 따르면 특정 생활 습관을 통해 70대의 면역 체계를 40대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 79세 최재혁 할아버지는 매년 감기와 폐렴으로 입원을 반복하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의사들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알려주는 면역력 강화 비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 아연 타이밍 섭취법입니다. 아연은 면역 세포 생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식사 중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호두, 달걀 노른자, 견과류 등을 식사 중에 먹으면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둘째, 5분 냉온 샤워법입니다. 샤워 마지막에 30초간 차가운 물에 노출되면 면역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처음에는 1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이것이 백혈구 수를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웃음 면역법입니다.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하루에 3번, 1분간 크게 웃는 것만으로도 면역글로불린 A가 43%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웃긴 동영상을 보거나 즐거운 추억을 회상하며 일부러라도 웃으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의사들의 비밀 무기인 체온 관리법입니다. 체온이 0.5도만 올라가도 면역 세포 활동이 56배 증가합니다. 가벼운 운동으로 체온을 약간 높게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 향상의 핵심입니다. 최재혁 할아버지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셨고 손주들과 함께 놀 수 있을 만큼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알게 된 의사들이 자신의 가족에게만 알려주는 6가지 건강 비결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약이나 수술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기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주차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78세 이영자 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20년간 복용하던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82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무릎 수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방법 중 딱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하세요. 가장 간단해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경험해 보세요. 건강은 병원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식품 10가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